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박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화면보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 이서윤의 뒷모습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서윤이 돌아서며 물었어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고마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준호가 대답했지만 서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해외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석 달이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귀국이 계속 미뤄지면서 아버지와 며느리만 이 넓은 집에 남게 되었죠. 여보세요, 도연아?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윤이는 잘 지내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준호의 대답과 달리 서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밝게 웃으며 시아버지와 농담도 주고받던 서윤이 요즘엔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방에만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랑 좀 이야기할까? 어느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너무 조용해서.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해졌나 봐요. 도연이가 없으니까. 그 순간 준호는 서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34살의 젊은 여자가 남편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서윤아, 힘들면 친정이라도 다녀와.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인걸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준호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색한 거리감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아들 없는 집이 이토록 무거울 줄이야.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복잡한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지만 그녀는 분명 다른 남자의 아내였고 자신은 그 남자의 아버지였어요. 복도 너머로 서윤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일어나서 서윤의 방 앞까지 갔다가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외롭긴 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의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몰랐거든요. 그런 가운데 준호는 서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잃은 지 5년 그동안 억눌러온 외로움이 며느리의 슬픔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타.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 같았어요. 그것도 매우 이상한 종류의 신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소리는 욕실 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욕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윽 아파. 이번엔 확실히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윤이 다친 건 아닐까? 욕실에서 미끄러진 건 아닐까? 서윤아?
괜찮니? 준호가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소리가 멈춰버린 거죠. 서윤아, 대답해봐. 혹시 다쳤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서윤이 욕실에서 기절한 거라면? 미끄러져서 머리를 다친 거라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준호는 욕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윤아, 들어간다. 그 순간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욕실 바닥에는 서윤이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수건으로만 가려진 채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뭔가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버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왜 여세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윤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미끄러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의 달아오른 얼굴,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그 묘한 분위기까지. 미안해, 미안해. 준호가 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서윤이 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문을 닫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일까? 욕실 안에서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방금 전 봤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남자로서의 본능 같은 것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침 7시면 부엌에서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긴팔 잠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커피를 건넸어요. 그런데 컵을 건네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준호가 커피를 받으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아! 서윤이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그 바람에 커피가 준호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서윤이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서 준호의 손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을 닦으면서 자꾸 준호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준호가 말했지만 서윤의 손길이 자신의 손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어젯밤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서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어젯밤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거든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표정 다 보여요. 저도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서윤이 갑자기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냥 다정하신 거죠? 저를 걱정해서 들어오신 거죠?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윤의 손이 너무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당연하지.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혹시 다쳤을까봐. 딸처럼요?
서윤이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순간 둘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의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윤이 급하게 말하며 손을 뺐어요. 그냥 제가 너무 외로워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준호는 대학 동창인 김미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준호야, 오늘 시간 있니? 커피 한잔 할까? 미라야, 미안해. 오늘은 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혹시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거야? 미라의 말에 준호는 움찔했어요. 미라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죽은 후 몇 번 만나자고 했었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요즘 정신이 없어서. 준호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며느리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네. 미라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외롭지 않기는커녕 요즘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윤이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머리도 곱게 묶었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서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자꾸 서윤의 움직임에 눈이 갔어요. 어젯밤 본 장면 때문인지 오늘 서윤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서윤아, 도연이한테 전화해봐. 왜요? 별일 없는데. 그래도 남편한테는 연락해야지. 아버님이 남편보다 더 챙겨주시는데 뭘. 서윤의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서윤이 뭐라고 한 거죠? 그날 밤 준호는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윤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서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새벽 1시쯤 또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젯밤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또다시 욕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준호는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분명히 서윤의 목소리였고 분명히 어젯밤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야? 서윤이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건가? 준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준호 자신의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오늘 시간 있니? 커피 마시자.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어제는 바쁘다더니. 그냥 답답해서.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58세 치고는 정말 잘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요즘 얼굴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게, 왜 혼자 살지 않고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야? 도연이는 언제 돌아와? 준호는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며느리와 있는 게 답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했거든요.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도 너를 좋아해. 미라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아내 돌아가신 지도 5년이나 됐잖아. 이제 새로운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준호는 당황했어요. 미라의 고백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요즘 서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라야,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기다렸어. 너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윤이었어요. 아버님, 언제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왠지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라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왜? 며느리가 기다린다고? 미라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준호야, 혹시 너 며느리한테 이상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라도 그걸 눈치챘는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를 서윤이 반갑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도 곱게 말아 올렸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시더니.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남자친구요? 여자친구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여자친구야. 대학 동창? 그 순간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쁘죠? 뭔 소리야. 그냥 친구야. 그냥 친구가 어디 있어요. 분명 아버님을 좋아하는 여자일 거예요.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녁 식사 중에 서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다른 사람 만나면 이제 우리 집은 어색해지겠네요. 무슨 말이야? 새엄마가 들어오면 저는 나가야죠. 며느리가 있는데 새엄마가 편하겠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미라를 만난 게 서윤에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몰랐거든요. 서윤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친구 만난 거라고. 정말요? 서윤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안심이에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 만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미라의 고백, 서윤의 의미심장한 말들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선명했어요. 마치 준호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준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서윤이 목욕 가운만 입은 채 나타났어요. 혹시 저 때문에 잠 못 주무셨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준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따르릉.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1시에 누가 올까요?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서윤아, 나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갑작스러운 귀국이었습니다. 어머, 도연이? 서윤이 깜짝 놀라며 급하게 방으로 뛰어갔어요. 준호도 당황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가 문을 열어주며 물었어요.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도연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어디 있어요? 응, 서윤이는 잠깐 옷 갈아입고 있어. 몇 분 후 서윤이 긴팔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깜짝 선물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얼굴이 그래? 열 있어? 아니야, 그냥 씻다가 급하게 나와서. 도연은 아내를 안으려고 했지만 서윤이 살짝 몸을 피했어요. 땀 냄새 나니까 나도 씻고 올게. 그날 밤 이후 며칠간은 평온했어요. 도연이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뭔가 어색했어요. 서윤과 단둘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집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CCTV 언제부터 작동 안 했어요? CCTV?
그런 게 있었나? 네, 현관이랑 거실 복도에 있어요.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설치했거든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CCTV가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복도 CCTV만 계속 작동하고 있었네요. 도연이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어요. 녹화된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혹시 서윤과 있었던 일들이 녹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들아, 그냥 지워버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확인해 봐야죠. 도연은 호기심에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도연이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복도에서 준호가 서윤의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새벽에 서윤이 방 앞에 서 계세요? 그건 그날 서윤이가 아픈 것 같아서. 도연은 다른 영상도 열어봤어요. 욕실 앞에서 준호가 문을 열려고 망설이는 장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뭐죠? 아버지가 서윤이 있는 욕실에 들어가세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상만 봐서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아, 이건 오해야. 서윤이가 욕실에서 쓰러진 소리가 나서. 쓰러졌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병원에는 갔어요? 어디 다쳤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서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서윤아, 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서윤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뭐예요? CCTV 녹화 영상이야. 아버지가 새벽에 내 방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욕실에 왜 들어갔는지 설명해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답 안 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연아, 진정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새벽에 며느리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욕실에 들어가고 이게 정상이에요? 준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박도연. 준호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난 너희 엄마한테도 그런 짓 안 했다.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준호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윤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아들에게서 그런 의심의 눈빛을 받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서윤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앉아봐. 내가 다 말할게. 서윤아, 너는 말하지 마.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그만 숨기고 싶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도연 앞에 앉았어요. 도연아, 너 해외에 나가고 나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혼자 잠들기가 무서웠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도 아버님한테 털어놓기엔 너무 어색했어.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욕실에서 혼자 서윤이 얼굴을 붉혔어요. 너 없이 1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 서윤아, 도연이 당황해서 말을 끊으려 했어요. 들어봐. 그날 밤에 아버님이 욕실 문을 연 건 내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소리가 났거든. 정말 미끄러져서 아야 소리가 났는데 아버님이 걱정돼서 들어오신 거야. 준호는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진실을 약간 각색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는 미끄러진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CCTV에 나온 것처럼 아버님이 내 방 앞에서 망설이신 것도 나를 걱정해서였어. 매일 밤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거야. 서윤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외로워하는 며느리를 챙겨주시려고. 그럼 왜 아버지는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야 서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 순간들이 싫지 않았어. 뭐? 도연과 준호가 동시에 놀랐어요. 아버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 1년 넘게 혼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욕실에서 아버님이 문을 여셨을 때 나는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안도했어.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서. 서윤아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뿐이야, 도연아. 아버님과 나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단지 외로운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챙겨주는 다정한 시아버지일 뿐이야.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내의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그게 다야? 응. 근데 도연아, 나는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아버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싫어. 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이기적인 얘기인 거 알아. 하지만 아버님이 재혼하시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잖아. 그럼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야.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는 아직 이 가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버님도 너도 다 내 가족이야.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야. 준호는 서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서윤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서윤은 그걸 순수한 가족애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아, 하나만 물어볼게. 서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너는 왜 1년 넘게 나를 혼자 두고 갔어? 정말 프로젝트 때문이었어?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회사에서 시켜서.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너 거기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서윤아, 그건 역시 그렇구나.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의심해? 정말 웃기네. 이제 진짜 폭탄이 터진 거였어요. 서윤아, 그건 도연의 말이 막혔어요.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말해봐. 누구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윤아, 진정해.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모든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1년 넘게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지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서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당황해서 두 사람을 말리려 했어요. 야, 진정들 해. 이웃들 다 들어.
아버님은 빠지세요. 서윤이 준호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도현, 너는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알았구나.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일찍 끊고 영상 통화할 때도 배경 보이지 않게 하고. 서윤아, 오해야. 정말 일 때문에. 오해? 그럼 설명해봐. 너 핸드폰에 저장된 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야?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어떻게? 너 지난번 영상 통화할 때 화면에 비쳤어. 침대 옆 테이블에 여자 액세서리 있는 거 봤거든. 서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정작 아들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도연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대답해. 정말 다른 여자가 있어?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윤이에요. 진짜 사랑? 서윤이 웃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역겨워. 서윤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어디가? 도연이 급하게 따라갔어요. 이혼해.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서윤아, 진정해. 이야기하자. 이야기? 뭘 더 이야기해?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았으면서. 서윤이 옷들을 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그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서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윤아,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외로워서? 서윤이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나는 1년 넘게 외로웠는데 나는 다른 남자 안 만났어. 시아버지한테 위로받는 것도 미안해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준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서윤아, 잠깐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아버님,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집에서 며느리가 뭘 해요? 서윤아, 준호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까지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해? 서윤은 준호의 말에 잠시 멈췄어요. 아버님,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준호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 자식보다 너를 더 믿어. 1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도 묵묵히 이 집을 지켜준 너를 더 믿는다고.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을. 조용히 해. 준호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냐? 아내를 1년 넘게 혼자 두고 바람 피우면서 나를 의심했어? 준호가 서윤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나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나가지 마. 하지만 아버님, 도연이랑은 이제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이야. 이 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년 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준호에게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준호가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선택해. 서윤이와 진짜 다시 시작할 거면 그 여자와 완전히 정리하고 아니면 너가 나가. 아버지, 나는 서윤이 편이야. 1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면서 나를 아버지로 모셔준 서윤이가 더 소중해. 도연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해외에 있는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집을 나가기도 싫었거든요. 서윤아, 도연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나 그 여자와 정리할게. 시간을 좀 줘. 얼마나? 서윤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한 달.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 서윤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한 달 동안 너는 이 집에 오지 마.
그리고 나는 내 마음도 정리할 거야.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아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 한 달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한 달이 흘렀어요. 도연은 약속대로 해외로 돌아가서 모든 관계를 정리했고 서윤과 준호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님, 커피 드세요. 서윤이 준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준호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도연이한테서 연락 왔니? 네, 이번 주말에 돌아온대요.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서윤과 준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외로움, 서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서윤아, 솔직히 물어볼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도연이를 용서할 수 있겠니?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예 새로운 관계로요. 그동안 제가 도연이한테만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준호는 서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윤아, 너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그 주말 도연이 돌아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 도연이 현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서윤이 일어나서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들어와. 이게 내 집이잖아.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도연아, 앉아. 준호가 아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모든 걸 정리했다고? 네, 아버지.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나를 용서해줘.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서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나는 이제 예전의 서윤이가 아니야.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변했어. 도연은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금방 풀릴 줄 알았거든요. 서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그날 밤 서윤은 도연에게 말했어요. 당분간 우리는 따로 잘 거야. 그리고 서로의 일정을 간섭하지도 말자. 서윤아, 그건 너무. 싫으면 나가도 돼.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도연은 아내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처럼 자신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서윤이 낯설었거든요.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부부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그런 어느 날 서윤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뭐라고?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버님. 임신했어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도 기뻐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서윤아, 언제쯤 생긴 거야? 한 달 전쯤요. 당신이 돌아오고 나서요. 그 소식을 듣고 가족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준호는 손주를 가질 생각에 들떠 있었고 도연은 이번 기회에 서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서윤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아이는 아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이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버님, 서윤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이 생기시네요. 그러게 정말 기대된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다운 분위기였어요. 서윤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식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들 너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들로 인해 저는 두 분을 새로 알게 됐어요. 욕실 앞에서 멈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야? 아버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도연이의 진짜 모습 모든 게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어찌 보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서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 가족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앞으로도 저희 가족 잘 부탁드려요. 서윤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지. 준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도연도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더 성숙하고 진실한 관계로 말이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외로움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이해와 용서로 마무리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